안녕하십니까. 한 달간 있었던 교육의 여러 가지 이슈와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권정훈의 교육 톡톡 시간입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는 건 기본 매너인 거 아시죠? 네, 첫 방이 나가게 됩니다. 첫 방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도 좀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신다면은 우리 실천교육교사 모임에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천교육교사 모임에 가입할 수 있는 링크는 요 아래에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입니다. 3월이 되면은 당연히 3월의 이슈는 개학이 되겠죠. 근데 이 개학이 또 올해도 이런 식으로 개학을 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제대로 개학이 안 되고 있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등교, 많아야 3분의 2 등교 그러면서 또 원격 수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줌에서 7월 31일까지만 이제 학교에 무료로 제공하고 그 이후부터는 돈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묘한 느낌이 있는데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7월 31일 이후에는 미국에서는 상황이 끝난다. 코로나 상황이 끝난다.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7월 31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후자 같아요. 줌은 돈을 벌어야 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기업이니까 7월 31일까지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은 7월 31일 이후에도 돈을 받을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사태가 이거 2021년도 또 1년 내내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사실 이런 식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게 이제 교사들에게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애초에 여러 가지 직업 중에, 하고 많은 직업 중에 교사를 선택한 동기가 아이들과 같이 있는 걸 좋아해서 선택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2020년은요, 학교에 오면 애들은 없고 어른만 득실거립니다. 이럴 거면 왜 학교에 왔어요? 다른 직장 찾았지. 그래서 교직의 가장 큰 매력은 사라지고, 보기 싫어. 어른들하고만 이렇게, 그것도 막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은 어른들끼리만 모여있다 보니까 막 정신적으로도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1년을 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안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한 그 선생님들을 더 괴롭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 기자들의 생각 없는 보도입니다. 그 중에 제일 생각 없는 보도가 이런 거죠. 원격 수업의 질이 떨어져서 사교육비가 늘어나네. 뭐 이런 거요. 그러면서 딸랑 무슨 초성 퀴즈만 그만해라 어쩌고 그러면서 하여간 몰라요. 기자가 자기네 학교 원격 수업을 이렇게 봤더니 지 마음에 안 들었는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까대는 기사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전부 다 개드립입니다. 물론요, 원격 수업 질 떨어지는 거 인정해요. 원격 수업 질 떨어지죠. 솔직히 이게 정상적인 수업이 아니잖아요. 교실에서 하는 수업이면 훨씬 더 잘했겠죠. 교사가 무슨 영상 매체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걸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기본적으로 교실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거를 원칙으로 수업을 준비해왔던 사람들이지 무슨 방송 제작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거에 가면은 인강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솔직히 선생님들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와이파이도 안 터지는 교실에 가가지고 어떻게든 원격 수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힘든데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사가 한두 개 나오고 나서 이렇게 수준 떨어져가지고 사교육비 늘어나 이런 기사도 좀 나오고 그러면은 그러나 보다 하겠고, 또 우리 동료들 중에도 솔직히 말하면 또 이렇게 저분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도 없을 수 없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도 반성하고 그럴 텐데 잘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잘하는 분은 분명히 많을 텐데 잘한다는 얘기 하나도 없고 맨날 수준 떨어져서 이런 얘기만 하고, 거기다가 또 사교육까지 갖다가 붙여요. 공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사교육비가 늘어난다. 이거 정말 지겹지도 않아요, 이 논리. 기자들도 조금 그 창의성을 좀 발휘하기 바래요. 이거 10년 전, 20년 전에 나온 얘기 또 하고 앉았어요. 근데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 더구나 그 진보 교육감이라 그러면은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원격 수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들이 힘 빠지지 않게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지원해야 되는지 조사해가지고 탁탁탁탁 지원 들어오고 이러면 좋겠는데, 대체로
교육부나 교육감은 이런 식이에요. 뭐 원격 수업의 질이 떨어져가지고 뭐 학부모들의 불만이 뭐 올라가 이런 얘기 나오면은 맨날 하는 얘기가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더 빡세게 굴려가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주로 이런 쪽으로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진보 교육감이 아무리 생겨도 마찬가지고 전교조 출신 무슨 진보 운동권 출신의 분들이 또 장학관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높은 자리 차지해도 도대체 교육부나 교육청의 그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맨날 학부모가 불만이야. 그래 선생님들 더 굴려. 학부모 그래도 또 불만입니다. 그래 좀 더 굴려. 계속 이게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요, 솔직히 저희도 압니다. 저희도 답답해요. 더 잘하고 싶죠. 더 잘하고 싶은데 당장 뭐 교육부도 답답한 거 알아요. 이런 거죠. 교실에 와이파이가 전혀 되지 않아요. 와이파이가 전혀 되지 않는데 그러면 랜선이 꽂혀 있는 유선 컴퓨터, 유선 인터넷이 꽂혀 있는 컴퓨터는 노후했어요. 낡았어요. 램이 4기가예요. 버벅거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해요. 교육부에서도 그래가지고 그게 어렵겠구나 그래가지고 와이파이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저희 교실에도 전부 그래가지고 와이파이를 송출할 수 있는 선은 다 나와 있는데 그 와이파이를 송출할 송신기 AP 기기가 또 이렇게 품귀해요. 그래서 이게 또 5월 뭐 6월 뭐 이렇게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안 되는 교실에서 어떻게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고 선생님들도 좀 이런 거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그 버릇이 뭐냐면요. 그 워낙 착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하면 바로 반성을 해요. 이게 좀 착실하지 않게 자라신 분들 같으면은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하면은 반박도 하고 변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 말이야 이러면 죄송합니다. 너 말이야 그러면 죄송합니다.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를 자꾸 하면요 저쪽에서 지금 정말로 당신들이 진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는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는요 그 월급 받은 만큼 충분히 일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 역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 니네 때문에 사교육비가 올라가 학부모가 통이 터져.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요. 잘 하던 분들까지도 힘 빠집니다. 제발 그러니까 욕을 하려면은 잘 하는 분들을 먼저 칭찬을 하고 이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잘 못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겠죠. 이러지 않고 싸잡아가지고 선생들 말이야 이런 식으로 싸잡아가지고 얘기하면은 잘하던 분들까지도 갑자기 이 삐뚤어질 거야 나 잘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를 쓰시는 분들, 기자분들도요, 내가 그냥 일개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을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기사를 좀 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불만이 또 나오는 게 이제 학력격차네요. 학력격차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2021년 한 해는 온통 학력격차 이슈가 전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원격 수업 때문에 학력격차가 벌어지는 걸까? 아니면 이미 벌어지고 있는 학력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그 현상이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걸로 인하여 확 드러나게 된 걸까? 물론 원격 수업 때문에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가 조금 빨라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원격 수업이 근본적인 현상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원격 수업이 늘어나면서 학력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그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써왔는가를 증명한다는 거죠.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차이가 뭡니까? 그거는 교사와 학생의 접촉입니다. 그런데 교사와 학생의 접촉이 절실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절실한 아이들이 이 접촉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방치돼 버리는 거죠. 이 아이들이 방치되어 버리는데 그 선생님하고 원격으로 접속을 해도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자기 관리가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뭐 자기 할 걸 다 하는데 직접적인 접촉이 꼭 있어야 되고 챙겨야 되는 아이들이 이게 끊어지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걷잡을 수 없는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 때문에 만약에 학력 격차가 벌어진다면 그건 그만큼 학생과 교사의 밀접한 접촉의 중요성이 더 드러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원격 수업 국면이 끝나고 코로나가 끝난 다음을 생각해야 되겠죠. 교사 학생의 밀접한 접촉이 좀 더 필요하고 그 접촉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데 얘들에겐 좀 더 1대1에 가까운 접촉이 필요해야 되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안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은 그 교사 한 사람이 가르쳐야 되는 학생들의 수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원격 수업 안 해도 돼요. 그냥 줄여가지고 그냥 그 교실에 와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저절로 되고 그럼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등교 수업에서도 선생님이 그 바라봐야 되는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잘하는 아이들 몇 명은 그냥 특별한 과제를 줘가지고 자기 주도하게 하면서 좀 어려운 아이들 뭔가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가 있게 되죠. 맨날 핀란드 노래하면서 핀란드 연수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핀란드 교육이 별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학생 수 적고요. 적어가지고 아주 잘하는 애들에게 특별한 과제를 주어서 잠깐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게 두고 선생님들이 그 어려운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2021년 들어서면서 학급이 줄어듭니다. 학급이 줄어드는 게 학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학급만 줄어들어요. 학급당 인원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2학년 때 6반이었던 학년이 3학년 되면서 5반이 돼요. 그래서 학급당 인원이 5명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력 격차를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수업의 질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공교육의 질이 떨어져가지고 사교육 타령 뭐 이런 걸 얘기합니까? 심지어 국책연구기관이라는 데서 그 사교육 출신 사람들을 공교육에 투입해가지고 좀 구원투수 역할을 하게 하자 이런 얘기까지 합니까? 솔직히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냥 막 두서없이 막 이야기를 했네요.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기초학력이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기초학력이 도대체 뭔가 이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학력이요? 그 3R? 읽고 쓰고 셈하고 이 3R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 기초학력은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유치원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교육적 관심은 전부 다 고등학교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초학력 얘기를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은 그 3R은 됐다 치고 적어도 우리 공교육의 목표를 어느 정도는 달성했다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공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공교육의 목적이 인재를 양성하는 게 아닙니다. 인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공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다 인재가 될 수는 없죠. 그럼 인재가 아니죠. 두드러지는 학생이 인재일 테니까 인재를 가려내는 거는 할 수 있죠. 인재를 가려내는 거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려낸 인재를 이제 어떻게 양성하느냐는 또 다른 이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뭘까요? 공교육의 목표는 민주시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초학력이 미달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민주시민에게 필요로 하는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 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소양은 갖춰놔야 된다. 이게 기초학력이 되는 거죠. 그럼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으로서의 한 몫을 하려면 어떤 소양이 필요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 관련되는 논쟁이 있을 때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데 기초학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질타의 소리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사회가 기초학력이 부족한 사회라는 증거인 거죠. 어른들조차 기초학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논쟁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조차 모르고 일단 기초학력이 벌어진다, 부족한다, 떨어진다라는 얘기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가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겠네요. 기초학력 저하, 기초학력 격차 확대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어른들의 기초학력부터 해결합시다. 자, 아무리 봐도 이게 되게 모니터링 영상을 보면은 저희 시선 처리가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이상할 것 같지만은 처음이니까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첫 번째 권재원의 교육톡톡 여기까지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봐도 재미는 없네요. 그냥 막 흥분만 하고 그렇지만 그냥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공유 많이 해주시면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